오늘 소개받은 주식회사 디이프의 강명철입니다. 저희 회사는 식품 영양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자연어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 도구를 활용을 해서 지식으로 만들어내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 맞춤형의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이고요. 오늘 발표 내용들이 식이 소재 타겟에 관련된 빅데이터와 이를 이용해서 면역 소재를 제한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사실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컨텐츠를 배경으로 실제 우리가 앱이나 아니면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저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품 추천이라는 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저희의 입장에서 과연 기존에 잘 만들어진 컨텐츠들, 그리고 새롭게 쏟아지는 정보로부터 얻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제공할 때 고민했던 부분들, 그리고 실제 만들어진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실제 그런 것을 만들 때 사용했던 면역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정 교수님과 같이 논문을 쓰면서 그렸던 그림인데요. 결국 식품과 관련된, 식품이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련된 방대한 그 날리지 베이스, 지식 베이스를 만드는 일들이 결국 AI 프리딕터의 초기 데이터 또는 기본적인 코어 정보로서 활용이 되어서 이렇게 개인의 다양한 입력 정보들이 여기에 입력이 되면 결국 개인에게 맞춤형의 정보를 준다라는 기본 얼개입니다. 이것들이 또 과학계의 그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점점 더 정밀하게 가공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그림은 이상적으로 이렇게 그려보았을 때 사실 이것의 그 완벽한 지식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상당 부분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가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구성한 것은 저희가 그간 날리지 베이스를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간결한 AI 프리딕터, 첫 번째 AI 프리딕터는 원리 기반의 AI 프리딕터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대중들이 그것이 사용했을 때 얻어지는 대중들의 반응으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 드리븐의 AI를 이중으로 결합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접근법을 시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만들 때 우선 또 고민되는 지점들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는 다양한 노이즈 있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내는 정보들이 이 노이즈에 추가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사명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품 추천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때, 그리고 서비스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경쟁자가 있습니다. 예, 엄마입니다. 엄마가 왜 가장 큰 경쟁자일까? 사실은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 남편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생활 목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식품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것들, 정말 식품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통하려고 하면 엄마의 마음을 닮은 인공지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궁극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앞서 그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분히 이런 엄밀한 과학의 영역이라고 봐진다 그러면 조금은 기존의 가이드에서 제약적 영양학적인 가이드나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영역들은 실제 건강한 사람들이 삶을 다이나믹하게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식품 정보의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라든가 유전자 정보, IoT 디바이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생활 활동 패턴,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필요한 그때에 보안성을 유지하여서 개인에게 정밀한 맞춤 식품을 제공하자라는 것이 저희 회사가 설계한 데이터 식품의 핵심 가치로 선정을 하였고요. 이것을 실제로 저희가 구현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건강검진센터용 버전은 이미 만들어져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버전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요 버전들은 이미 출시가 된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비대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비대면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포함된 버전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디지털 시대에 약식 동원이라는 조상의 지혜를 실현하고자 하고요. 뭐 밥이 보약이라는 이런 엄마의 마음도 함께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정보들은 DNA, 건강검진, 활동 데이터, 문진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의 식단 일기 등을 종합을 해서 식품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 화면들 실제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분석 결과라든가 건강검진 결과들을 다운받아서 이 앱에 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식품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이 식품 추천과 관련해서는 또 이런 각각의 그 대사 물질들이 어떤 부분에 작용을 하여서 이 식품이 추천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도 함께 제공이 되고,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모든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서버에 전송하지 않고 핸드폰 안에서 자신의 데이터는 자신이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계산하고 참조 데이터만 이제 서버로부터 받아올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그 영양 코칭 할 수 있는 기능들도 함께 준비가 되어서 한 3일간의 그 식단 관리, 식단 컨설팅을 하고 나면 그분의 기본적인 영양 상황을 가지고 식품 추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한 버전의 아이푸드 진이라는 것은 지금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동시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손쉽게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과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현재는 과일로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이것이 어떤 기능성이 있는지, 어떤 것이 나의 프로필과 맞추어서 도움이 되는지, 나와 아이에게는 도움이 됩니다라는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POC 개념으로 현재 만들어 본 상태입니다. 이처럼 그 실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저희들은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는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질병에 관한 정보들, 그리고 다양한 11가지의 생활 목표들이 있습니다. 뭐 면역을 좀 조절한다라든가 집중력을 향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겟 물질들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찾는 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시작은 저희가 한 8년간 구축한 식품과 바이오 간의 복잡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복잡계 데이터베이스는 자연어 처리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펀메드에서 공개되어 있는 모든 논문들을 초록 수준에서 다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성분,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분자생물학적인 기전들에 대한 인터랙션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73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제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시스테믹한 필터들을 걸무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품 소재들을 찾게 됩니다. 이 면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서 뭐 보면 면역 그 하나가 정말 거대한 주제인데요. 조금 옛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하다가 이제 생물정보학으로 오면서 두 번의 허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미노산 20개를 외울 때 정말 고통스러웠고요. 또 한 번이 이 면역학을 시험을 치는데 정말 왜 내가 이 길을 왔을까라고 고민들 정도로 저는 어렵게 느껴졌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 저희 서비스에서 면역은 면역의 작용을 모두 다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면역의 그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부족한 영양소가 부족하냐 많으냐라는 그 그로스한 영양소의 함량을 조절하는 범위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지금 면역 조절이라는 타겟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IFDB라는 저희들의 식품 바이오 복잡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생리 활성, 여기서 이제 면역 강화가 될 텐데요. 여기에 관련된 시스템이간 필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패스웨이라든가 진
온톨로지 분석, 그리고 GEO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생물 정보학적인 필터링과 그리고 기존의 영양학적인 필터링 이런 것들을 걸어서 후보 소재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회사에서 발굴한 총 카테고리는 6가지의 범위에서 각각 뭐 3가지, 11가지, 14가지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유형에 맞추어서 현재 주제별 식품 소재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좀 더 그 면역 관련된 식이 소재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저희 그 식품 바이오 복잡계 DB로부터 지오 분석을 해서 얻어진 그림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면역 관련 주요 패스웨이를 한 330개의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서 결국 그 면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마커들을 291개 정도 선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커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대사 물질들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결국 이런 네트워크형의 망상 구조로 컨텐츠 DB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디그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대사 물질 383개 중에서 실제 임상 영양 학자가 이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근거 논문들을 확인하고 평가하게 되는 과정을 저희 거치게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을 거치게 되냐면 저희가 만든 NLP는 케미컬 네임과 유전자 이름 또는 케미컬 네임과 또 다른 케미컬 네임, 케미컬 네임과 몰리큘러 프로세스의 이름, 케미컬 네임과 디지즈 이런 식으로 단편들을 모으고 그 단편들이 꼬리를 물어서 면역이란 기전하고 도달하게 되는 과정들을 찾은 것이고요. 그렇게 찾은 383개의 메타볼라이트 중에서 실제 거꾸로 그냥 일반적인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실험 설계를 통해서 이 물질이 어떤 기능성이 있는가라는 임상 영향을 하신 탑다운의 연구 결과를 여기에서 큐레이션 웨이트로 주게 됩니다. 다만 이때 웨이트를 받지 못한 것들을 왜 빼지 않냐면 이게 망상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었을 때 다른 데이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남겨둔 채로 저희들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총 1036개의 식 소재를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 중에서 1036개가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식품 소재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 중에서 이 2개의 출처에서 나와 있는 전문가분들이 이런 것들은 면역과 관련된 식품입니다 라고 한 것들이 한 178개를 저희들이 찾았는데요. 이 178개가 저희 알고리즘에서 찾은 것들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그 전문가들이 추천하지 않는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한국에서 주로 소비되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또 이 면역과 암은 저희들이 연구한 바로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이고 대중들도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D 앤더슨의 같은 방법으로 MD 앤더슨에서 이야기한 그 암 예방 식품 161개에 대해서 저희가 찾은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알고리즘이 모두 다 커버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커버하지 못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나씩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뮬레리티들을 비교를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개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들이 그러면 잘못된 정보일까를 이제 하나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에서 주로 소비되는 서양에서는 식재료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 부분들이 한국 논문에서 나와 있던 정보들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재료, 어떤 주제별 식재료가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정말 추천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식품 영양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풍이 걸렸을 때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당뇨 그리고 고혈압이 걸렸을 때는 이런 것을 드세요, 먹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한 2개 정도 이 테이블 받고 나면 정말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하루에 적어도 3번은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고 다양한 업무 환경과 미팅, 이벤트들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삶과 이런 정적인 레커멘데이션이 사실 그 이질감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한다라는 리텐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지점에서 저희는 이런 식품 추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그 동적인 문제다. 이 공학에서 표현하는 건데요. 동적 시스템의 문제다. 또는 뭐 몬테카를로라든가 이런 그 시계열의 문제, 즉 시계열의 문제로서 바라보아야지만 잘 해결할 수 있는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앱을 만드는 입장에서 IT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식 베이스는 대중들의 그 빅데이터가 아니라 전문가들, 과학자들의 빅데이터를 아니면 복잡계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 과학자들의 지식을 함축시켜서 만든 것은 사실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라기보다는 지식과 원리에 기반으로 해서 식품을 추천하는 첫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여기에 수능을 해서 여러 가지 식생활을 했을 때 쌓이는 것이 실제 이제 라이프로그 빅데이터가 되게 되고요.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 추천을 할 때는 진정한 빅데이터 기반의 식품 추천이 되어질 텐데요. 이렇게 그 개개인들이 자기들의 식생활이나 운동이나 이런 건강 기록을 넣게 되었을 때 이 첫 번째 루프가 돌려고 하면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앞쪽에 뭐 제가 그 다이나믹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동적 시스템입니다 표현했는데요. 즉 초기 값이 필요합니다. 이런 유형의 그 일을 구현을 하고자 한다면 경계값과 초기 값이 필요한데요. 경계값이라는 것은 기존의 영양학에서 이야기하는 생애 주기별의 그리고 그 각각 주제별의 영양 가이드를 저희들이 차용을 하였고요. 초기 값은 뒤에 보여드리는 국건형의 데이터를 차용을 해서 첫 초기 값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식생활을 넣게 되면 특정 주제별로, 즉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내가 먹은 식습관이 이 지점에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나는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과 닮아 있는 식생활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얼마만큼 차이나게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포지션을 해줘야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식생활의 가이드의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컨트롤과 다이베트 사이에 나의 식생활이 얼마만큼 확률로 포함될 수 있는지도 함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해서 했고요. 이게 그 층화 다단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게 필요한 가중치를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품 영양 평가를 하였고요. 각각에 대한 것들을 유익값들을 계산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군의 음식 패턴 그리고 대조군의 음식 패턴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정보가 어떤 영양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진실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대중들에게 서비스가 되려고 하면 어떤 초기값이 존재해야지만 유의미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데요. 그 초기값을 이렇게 생성을 하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기값을 만들게 되고 이 초기값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 와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케이스는 유전자 검사만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PHR 정보들을 추가했을 때 어떻게 이 식품 추천들이 변화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717명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저희들이 했고요. 이때는 성별과 나이밖에 모릅니다. 이 유전자 프로파일에서는 그래서 이 암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했을 때 하이 리스크일마다 훨씬 더 서로 다른 음식 추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험도는 비슷하게 2.46, 2.21이지만 콩기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위험 추천 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로 갈수록 추천을 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제한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근거 논문들도 저희들이 모두 다 첨부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베이스로 한 추천에다가 동일한 사람에게 pHR을 넣게 됩니다. 몸무게, 혈압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왼쪽이 유전자 검사만 있을 경우인데요. 여기에 pHR을 넣게 되면 이렇게 많이 바뀌는 사람을 저희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추가한다 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식품에 대해서 지네틱 테스트 원리에서의 결과와 pH를 넣었을 때 값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pHR 정보들이 다양하게 바뀔 때 어떤 고정된 식품 추천이 아니라 나의 건강 기록 현 상태에 맞추어서 식품 추천이 변화를 줄 수 있다. 즉 다이나믹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앞서 제가 먹은 음식의 패턴들이 어떻게 대중들 사이에 얼마만큼 포지션하고 있느냐, 이 또한 중요한데요. 저희가 임상영양사, 저희 회사에 있는 임상영양사가 현실적으로 완벽한 당뇨시기 평가는 아닐지라도 간이 당뇨시기 평가를 하는 지침들을 만들었고요. 이 지침으로 실제 그 3일간의 그 식사 패턴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그 평가된 값들이 컨트롤이나 다이벳 사이에 어느 정도 확률로 분포하는가에 대한 계산 모델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시로 해서 실제 앱에 제휴되는 화면인데요. 예방하고 싶은 질병, 관리하고 싶은 생활 목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위장장애 개선에서免疫 강화로 바꾸게 되면 원래 1등이었던 파인애플이 이 1, 2등은 서로 바뀌면서 새로운 식품 소재들이 이렇게 뒤따라와서 추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이 남성의 사례는 유전자 검사가 있고요. 처음에는 전립선 암과 만성 피로 관리에서 관리에 관련된 식품을 추천을 받고 싶었다가 다른 질병으로 바꾸었을 때 이렇게 변화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좀 시계열로 나누어서 볼 때도 고혈압과免疫력 강화일 때와 체중 감량과 고지혈증 예방, 만성피로, 위장장애 등으로 이렇게 프로필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데이터 다양한 패턴들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들이 구현해 보았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디지털 시대에 바비 보약이라는 조상의 지혜를 한번 실현해 보고 싶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는다는 것은 어떤 물질만을 먹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먹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감정으로 먹느냐, 어떤 누구와 상호작용하면서 먹느냐, 이것이 실제로 맞춤 식품 추천의 본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하나하나 시점이 아니라 라이프 스팬에 따라서 맞추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데이터 푸드라는 기술은 결국 건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진들이고요. 네. 그리고 공동연구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